다음 발표하실 이동국 이사님이신데요. 너무 오래 기다리셨어요. 오늘 오프라인에 계신 분 중에 이제 한 분 또 남으셨는데 여기 현장에 계신 분 중에 오신 분 중에 가장 오랫동안 오래 기다려 주셨습니다. 입사에서 퇴사까지 띵크와이즈 활용하기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실 텐데요. 우리 이동국 이사님께서는 데이터 전문가세요. 컨설턴트시기도 하고요. 그 20년 넘게 외국계 소프트웨어 회사에 컨설팅을 해 주셨습니다. HP, 오라클, MS 이름만 들어도 굵직굵직한 기업들을 컨설팅 하셨고요. 입사에서 퇴사까지 마인드맵을 활용하는 주제로 발표해 주신다고 합니다. 카카오 브런치도 최근에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는데 그 깨알 같은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국 이사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동국입니다. 네, 제가 주제를 입사해서 퇴사까지라고 잡은 거는 제가 하는 일 자체가 컨설팅 일이고 회사에 임원직을 맡고 있다 보니까 제가 마인드맵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모든 컨텐츠가 대외비 자료가 조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혁선 부장님께서 어떤 거 주제로 하시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정말 쓸 자료가 없더라고요. 다 대외비고 회사 기밀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FNF 처음 들어보셨죠? 도깨비에서 공유가 패딩 입고 나온 그게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이라는 브랜드가 FNF. 유재석이 자주 쓰고 나오는 MLB 모자 FNF가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저희 회사 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임원으로 시작을 해서 제가 이번 주까지 근무를 하고 이제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딱 주제에 맞죠? 주가가 10배 올랐습니다. 딱 2년 동안에. 그러기 말입니다. 임원은 또 못 사게 해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입사해서 퇴사까지이기 때문에 저는 직장을 뭐 5번, 6번 정도 옮겨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20년 넘게 컨설팅, IT 컨설팅, 아키텍터 역할을 했었고 기업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임원 역할을 하면서 뭐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했겠죠. 그러다 보면 제 이력을 소개를 하는데 그 이력서만 두께가 30-40페이지가 나옵니다. 그걸 들고 제가 누구한테 저는 어떤 사람입니다를 소개하기가 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처음 만든 거는 저를 소개하는 마인드맵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PPT로 마인드맵을 만들고 이렇게 발표할 때 프레지라는 걸 많이 씁니다. 이쁘게 발표하기 위해서 확 쫙 늘어났다가 쫙 줄었다가 이렇게 하는데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출신이라서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로 그렇게 구현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아까 그 큰 맵들 많은데 어디 가서 발표하실 때 되게 또 프레지로 만들면 또 손이 많이 가거든요. 우리 그 싱크와이즈의 단일 이미지로 만들기 제일 확대해서 가장 큰 이미지로 만들어 놓고 그걸 파워포인트에서 모핑이라는 효과를 주면 지금같이 이렇게 넘어가면서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PPT로도 충분히 되니 왜냐면 프레지도 배워야 되잖아요. 파워포인트 쓰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제 소개를 그러면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크게 저는 마인드맵을 직장을 들어갈 때 어떻습니까? 저는 인터뷰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뭘 들어야 될지를 먼저 정리하는 게 필요하고 저 또한 다른 사람 인터뷰를 받기도 하는 임원 역할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고하는 사람이 어떤 걸 듣고 싶어 하는지를 먼저 고민을 했습니다. 크게는 제 경력에 대한 요약. 아까도 잠시 복구하겠습니다. 자꾸 입에 말려서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정현교 대표님 말씀하신 것 같이 DT가 뭔데? 라고 하시는
아까 여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DT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데 그걸 요약을 한다든가 제가 썼던 논문이나 어떤 수상 경력, 그다음 뭐 인터뷰했던 이런 내용이나 가족, 그럼 저의 핵심 역량은 뭔지, 그리고 프로젝트는 무슨 프로젝트를 했는지, 그리고 저의 커뮤니케이터나 커뮤니티 활동이나 SNS 활동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마인드맵을 통해서 밑에 뎁스가 더 있겠죠. 근데 그걸 지금은 이제 2뎁스 정도로만 해서 제가 이미지를 했지만 원래 로드맵이나 이런 빅맵으로 하면 이제 이걸 샷을 각각 경력 요약 하나, 뭐 경력 요약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이미지 하나, 밑에 걸 이미지 하나 이렇게 해서 옮겨 다니면서 이미지를 찍어내면서 자기 경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 같이 저는 오라클 코리아 연구소에서 군대 대신에 연구직으로 시작을 했고요. HP 휴렛패커드, 그다음 델 EMC, 마이크로소프트 외국계 회사에서 컨설팅을 통해서 저 커리어를 많이 했었고, 아까 말씀드린 FNF에서 임원 역할을 하다가 이번 주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까 제가 그 협업창에 카카오 브런치 링크를 하나 달아놨습니다. 거기에 제가 쓰고 있는 마인드맵 관련된 사례 관련된 글이 쭉 올라가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난주부터 했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00명 만들기.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4차 산업혁명에서 나오는 가장 큰 주제로 모든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DT를 하고 있습니다. DT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를 가지고 AI 활동 또는 일하는 팀즈나 뭐 지금 싱크와이즈 같은 협업 툴을 동원해 가지고 일하는 방식을 바꾼다든가, CRM이나 디지털 마케팅 툴을 가지고 효과적인 아까 앞쪽에 마케팅 커스터머 저니 짜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세일즈포스나 뭐 이런 좀 큰 툴을 가지고 그런 커스터머 저니를 만들어서 움직인다든가, 데이터 거버넌스나 IT 거버넌스나 프로젝트 관리나 뭐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것들을 DT의 하나의 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경력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수상과 언론 인터뷰도 했고, 가족은 이렇게 취미도 저도 이렇게 다양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인터뷰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뭘 알고 싶을까요? 저 사람이 뭘 잘하는지, 핵심 역량이 뭔지, 그게 가장 키가 됩니다. 그 키 중에도 또 내가 더 중요시하는 포인트가 있다면 그 포인트를 이렇게 노란색으로 찍어서 저는 DT의 전문가이고 외국계 플랫폼을 다 썼고 협업도 할 수 있고 생각이 기본이 되는 마인드맵을 가지고 어떤 혁신적인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저의 자랑을 깨알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젝트를 처음에는 쭉 나래비만 이렇게 쭉 시켰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걸 모아가지고 어떤 것들은 정보 전략 ISP를 하는 프로젝트이고, 어떤 것들은 직원 역량 강화를 하는 프로젝트, 어떤 것들은 고객 경험 향상을 시키는 프로젝트 등등등의 프로젝트를 그룹핑하고 그 그룹에서 요점들이 뭐가 있는지를 조금 정리를 해서 이렇게 인터뷰할 때 한 장 맵으로 해서 발표를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상대방, 인터뷰를 받는 사람을 설득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커뮤니티 활동을 많이 했지만 지난주부터 카카오 브런치 작가 등록을 했습니다. 한번 클릭해서 제가 끝나고 나서 통계를 볼 텐데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있을 때 이제 저희 팀 안에 지식 공유 사이트를 개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MS는 비지오라는 툴이 있습니다. 비지오라는 툴 안에 마인드맵을 그릴 수가 있어요. 제 매니저한테 MS 안에서 싱크와이즈를 쓰겠다고 하니 또 욕을 하시더라고요. 있는 비지오는 안 쓰고 왜 그러냐라고 하셔서 이렇게 협업,
협업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여러 사람의 팀 멤버들이 같이 들어와서 어떤 작업을 같이 계획하고 수정하고 생각을 해내고 개선 작업과 as is to be 그리고 문제점들 그리고 새로 해야 되는 거 역할별로 분담해야 되는 것들을 이런 협업 툴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회사를 이직할 때 저는 한 4번 정도 이직을 했었는데 뭘 고려해야 될까요? 가장 객관적인 고려는 내 적성에 맞는 데를 옮겨야 될 거고, 두 번째는 가족들이나 뭐 이런 걸 위해서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해야 되겠죠. 봉급에 대해서 베이스는 어떻게 되는지, 인센티브, 스톡 옵션이 있는지, 웰컴 스톡이 있는지, 그럼 다른 베네핏이 있는지, 뭐 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뭐 MS 같은 경우에 오피스 365 라이센스 이런 것들도 주고, 카트너 1인당 200만 원짜리 라이센스 이런 것들도 주고, 이런 것들 등등등을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정리하고 옮기는 회사도 이렇게 비교를 해서 두 개를 같이 세워놓고 보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자꾸 저도 그거 하는 것 같지만 제가 이 날을 위해서 한 일주일 동안 글을 열심히 썼습니다. 아까 이야기하던 이제 처음에 이제 이영선 부장님이 요청해서 입사해서 퇴사까지를 썼고, 가족들이 활용할 때 뭘 쓸 수 있을까를 가지고 캠핑 그리고 아이들 꿈나무를 저는 그렸습니다. 요게 조금 이야기하고 싶어서. 저는 대학교 한 3학년 4학년 때 이제 박사 과정 받는 선배한테 아까 충남대 교수님 같은 커리어 관련된 꿈나무를 생각해 봤냐? 너는 개발자로만 평생 살 거냐? 라는 이야기를 듣고 개발자에서 마지막 지금은 CDO 역할까지 하는 이번까지 됐겠죠. 그 꿈나무를 한번 그려봐라. 꿈나무는 그 꿈나무의 줄기를 잘 잡아 놓으면 어떻게 옆으로 다른 줄기로 갔다가도 메인 줄기로 다시 올 수 있는 그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저희 애들은 지금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되지만 초등학교 때 얘네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들의 꿈나무를 한번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수상 이력도 있고 운동 좋아하는 게 뭔지, 승량이 뭔지, 초등학교 시점에 좋아하는 건 뭐고, 지금은 점점 바뀌어 나가겠죠. 제 큰아들이 좋아하는 것들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희망은 뭐고, 희망도 계속 바뀌어 나가겠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역사 공부하는 것들도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을 위해서 AI,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파이썬 프로그램을 짠다든가 새로운 솔루션을 공부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도 마인드맵을 쓸 수도 있고요. 컨설팅을 할 때 가장 먼저 브레인스토밍 같은 워크샵을 할 때도 많이 쓰겠죠. 워크샵 할 때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그 중에 마인드맵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개념을 이슈나 현황을 파악하고 그 이슈를 타결하기 위한 대안들을 만들어내는 과정도 마인드맵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할 때, 아까 건축 쪽 관련된 프로젝트 하시는 기술사님도 계시고 공무원 분들도 계셨는데 IT와 건축의 공통 자격증이 있습니다. PMP라고. 그거는 IT와 건축이 같이 따는 자격증입니다. 저는 프로젝트 관리 컨설팅을 조금 HP 있을 때 하다 보니까 이것도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 이제 제안서 같은, IT 같은 경우는 제안서를 쓰는 작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나왔던 WBS, Work Breakdown Structure. 세 개의 스트럭처가 있습니다. WBS, CBS, Cost Breakdown Structure, OBS, 조직에 대한 스트럭처. 이런 것들을 구성을
마인드맵은 하이라키컬한 구조를 잘 담아낼 수 있는 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IT 프로젝트 인터페이스 같은 요건들을 잘 뽑아내는 이런 것들을 이런 수단을 통해서 진행을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요까지가 제가 발표할 내용이고요. 네. 추가적인 질의는 좀 더 같이 있을 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